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청자는 도자기 중에 푸른빛을 띠고 있는 게 청자, 상감은 도자기를 만들 때 여기 무늬가 있으면 여기를 흙을 파내요. 그래가지고 다른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기법이 상감. 그리고 운항문은 운이 구름, 학은 하늘 나는 학, 문이 문자입니다. 구름과 학이 있는 무늬. 그리고 매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끝에 이런 거는 이제 항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병이에요. 끝에다 이제 병 모양인데 병 중에서도 물을 넣으면 물병, 술을 넣으면 술병, 여기는 매화를 넣었다 해서 매병이라 그럽니다. 매병은 우리 하늘 나는 매 모양 닮았다 해서 매병이란다라는 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송 전형필 선생이 우리나라 기와집 20채 값을 주고 사왔다 그래요.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입니다. 매병은 청자 매병뿐만 아니라 뭐 분청사기 백자 매병도 있고 그래요. 매화는 사람 이름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왕가 사는 남자에 보면 단종을 끝까지 지켰던 궁녀 이름이 매화로 나오더라고요. 실제 매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궁녀가 지켰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동시대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있습니다. 시, 떼시자, 익힐스자, 하기시습 해가지고 논어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분의 호가 매월당이요. 매화 매자에 달월자. 천재였어요. 3살 때 글자를 다 익히고 5살 때 당시 임금 세종대왕 앞에서 한자 테스트도 할 정도로 소년 천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수양대군 왕이 찬탈에 반대해가지고 벼슬길에 안 나가지고 주유천하하고 금옷이나 남겼다 그러죠. 매월당 김세습. 그리고 구례에 가면은 매천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그 매천황현을 모십니다. 매천야록이라 조선시대 말기에 그분이 써놓은 기록 가지고 역사를 많이 연구하거든요. 이분이 일제강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했을 때 책임지는 지식인이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자결하신 분이에요. 호가 매천입니다. 매천황현. 그리고 부안에 가면은 이 매창이라고 매창공원이 있습니다. 매창이 부안에 있는 관기인데 이화후 훗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젖어 날 생각날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나가나니 요 시가 매창시입니다. 매화 매자에 창창 매화에 창을 냈다. 이름 멋지네요. 이렇듯 역사 유적을 안내할 때 시기에 맞춘 나무나 꽃을 갖고 얘기하면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매자는 나무 목자에 매일 매자거든요. 어미모가 들어가요. 엄마가 아이를 가질 때 신것이 먹고 싶을 때 매실 이래서 매화 매자 왔다는 얘기도 있고 매자가 들어간 성어 중에 망매지갈 또는 망매해갈이라는 성어가 있어요. 삼국지 조조에 나온 고사인데 조조가 군사를 거느려고 하다가 병사들이 갈증나 하고 있어요. 근데 조조가 저 산 너머에 매실나무가 있다 하자 병사들이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왔던 성어가 망매지갈, 망매해갈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우리는 장마라 그러는데 중국어와 일본에서 매우기라 그럽니다. 매화 매자를 쓰거든요. 매실이 열릴 때쯤 내리는 비 해가지고 매우기란 표현 쓰고요. 그리고 이 임금님의 소변을 매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병기를 매화틀이라 그럽니다. 매화는 꽃 이름이고 열매는 매실이에요. 그래서 매실나무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꽃이 1년 중 맨 먼저 피어요. 화투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죠. 1월 송하게 임소식 물어 2월 매조의 님을 만나. 2월 매조가 홍매화, 홍이 다 튼데 그 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꽃을 핀다, 겨울에 핀다 해서 새한사무란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 한 추울 때 세 가지 벗이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매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군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때 소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 군자는 난 사람들, 뭔가 지식인을 표현할 때 군자라고 쓰거든요. 나무와 풀 중에서 군자를 뽑는 게 사군자예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매낭국죽, 매화가 들어가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화꽃이 피었을 때의 사람들의 느낌. 자, 추운 겨울을 이겨냈어. 지금이야 난방도 잘 되고 의복도 따뜻하지만 옛날에 겨울 추위란 거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매화가 피었다. 이제 봄이다.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신흠이라는 분의 매일생한 불매향. 매화는 일생이
추워도 향기는 팔지 않는다는 시가 많이 회자됩니다. 자, 이맘때쯤에 SNS 보면 매화 개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우리나라 4대 매가 있어요. 서남사, 서남매, 그리고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화엄매, 강릉으로 올라갑니다. 오죽헌에 율곡매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4대 매라 부르고, 보통은 뭐 순천에 있는 금둔사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담양에 가면은 계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계당매, 계당매에서 나왔던 전남대학교 가면은 대명매라고 있어요. 이런 거를 4대 매로 넣었다 뺐다 하기도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경기장 있는데 거기 용매가 있어요. 이게 용처럼 싹 굽어져 있는데 저는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멀리서부터 맡아오는 은은한 향기, 그 용매화. 또 하나는 부동산 올라가는데 의제미술관이라 있거든요. 거기 매화는요, 홍매와 백매가 같이 피어요. 이맘때 의제미술관에 전화가 많이 온대요. 매화 피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매화가 온 천지에 피어있는 광양에 매화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이에요. 온 천지가 매화예요. 광양에서 우리나라 매실의 20%를 생산한다 그래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매실나무를 심었고 며느리 되신 홍쌍미 여사가 재배해가지고 당시에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하면서 관광지로 발돋움했습니다. 시대를 잘 타는 음료 중에 초록 매실이라고 있어요. 매실로 만든 음료거든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허준이 역병이 도니까 매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먹이니까 역병이 없어졌다라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초록 매실이 이때 히트를 치는 거예요. 매실 음료가 콜라보다 잘 팔릴 때가 있다 그럽니다. 매화가 돈에도 들어갑니다. 대만의 국화가 매화거든요. 그래서 대만 지폐와 대만 동전에 매화가 그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돈에 매화 들어가 있어요. 매화 우리나라 또 뭐 있지? 1,000원짜리 보세요. 1,000원짜리 보면 이황 옆에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황 옆에 매화가 그려져 있냐면 이황은 매화 관련된 시를 많이 쓰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이 저 매화 화분에 물 줘라예요.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면 마지막 유언이 매화 화분에 물 줘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만 원권의 매화가 있어요. 5만 원권 D편에 보면 월매도라는 그림과 대나무가 같이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매화와 달이 갇혀 있는 그림, 어몽룡이라는 분의 그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해설할 때 저는 윤회매를 얘기합니다. 윤회는 불교에서 얘기한 윤회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매화에 피웠던 꿀들을 모아가지고 그 밀랍으로 매화꽃을 만들어요. 정조 때 이덕무라는 분이 서울 출신들의 모임에서 매화꽃을 만들어 놓고 달빛 아래 즐겼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양림동에 가면은 윤회매 문화관이라고 있는데 찻집입니다. 달 항아리 놓고 매화가 꽂아져 있거든요. 매화를 사시사철 감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매화의 철입니다. 매화는 서남산에 장성, 백양산에 오죽헌이네 멀리 찾아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도 매화 천지더라고요. 오늘 매화를 보면서 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